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을 거치면서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확진자의 8명의 주소지까지 흩어져 있어서 역학조사를 마치면 사실상 원주 시내 전역이 동선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원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됐습니다. 원주 두 번째 확진자인 57세 남성은 지난 28일 원주의료원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이튿날 밤 9시 34분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역학조사에서 대구에 방문한 적이 없어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 역시 신천지 신도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확진 환자와 같은 신천지 교인으로 지난 2월 16일 태장이동 학생회관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활동을 한 것으로. 예배 이후 다음 날부터 단계동, 학성동의 대형마트 2곳과 명륜동의 주유소 등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25일에는 오후 4시 10분쯤 차신웅 내과에 들러 진료를 받았습니다. 원주 첫 번째 확진자가 들른 지 7시간 뒤였습니다. 세 번째에서 7번째 확진자 또한 신천지 신도거나 그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행구동과 우산동, 단계동 주민인 이들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의 동선이 첫 번째보다 큰 데다 확진자의 주소지가 원주 전역에 흩어져 있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원주 시내 전역이 동선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결과 유증상자로 응답한 사람들이 속속 검사를 받고 있는 만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원주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신천지 신도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달 16일 같은 시간에 한 예배당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16일 신천지 원주교회 예배가 지역사회 전파에 유력한 경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지역 확진자 대부분의 공통점은 지난 16일 태장동 신천지교회 예배에 다녀갔다는 겁니다. 당시 이들은 모두 정오부터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며 확진자들 외에 300여 명의 신도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1층에는 주로 몸이 불편한 신도 30여 명이 있었으며 2층에 대부분이 모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을 다녀온 것이 확인된 사람은 첫 번째 확진자뿐. 하지만 방문 시점이 지난달 6일과 7일로 이미 최장 잠복기인 2주가 훨씬 지났습니다. 첫 확진자가 지역 내 최초 전파자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함께 예배를 본 신도들 사이에 전파자를 포함한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들 확진자 중 3명이 가진 또 다른 교차점은 바로 원주의 한 내과. 이들은 이틀 상간에 같은 병원을 방문해 이 또한 감염 경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 의사 역시 신천지 신도로 밝혀져 코로나 검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원주시는 16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 명단을 신천지 측에 요청하는 한편 참석자 전원의 검체 채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400명 그때 예배 봤을 때 거기서 이제 확진자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하게 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원주 확진자의 유력한 감염 경로는 대부분 16일 신천지 예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참석자들을 얼마나 빨리 찾아 격리하고 치료하느냐가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막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릉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4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대구 거주자나 신천지 교육생, 그리고 중국 유학생 등 감염 경로가 다양해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의 추가 확진 환자 59살 박모 씨는 대구 거주자로 지난달 16일 남편과 함께 강릉에 왔습니다. 병원 전공의인 딸을 만나러 온 건데 본인은 양성 판정을 받았고 다행히 남편과 딸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 아산병원 직원인 45살 장모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초기 증상이 나타났고 지난 28일에는 폐렴 소견을 보여 검사 후 최종 확진됐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응급실 일부를 폐쇄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을 상대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1살 임모 씨는 신천지 교육생입니다.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포함돼 지난 28일 강릉시의 전화 모니터링을 받았고 이튿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확진 환자가 참여한 지난달 15일 신천지 교육에 참석한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근무지인 내곡동 주민센터는 방역 소독을 위해 일시 폐쇄됐고 직원들은 자가 격리 조치됐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검체를 채취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가톨릭 관동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2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추가 확진 환자 4명 모두를 삼척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했고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1차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확진 환자의 동선에 대해서는 방역을 마쳤고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폐쇄 등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대구와 신천지로 인한 지역 전파가 시작되지 않을까 긴장하면서 강력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기간 내에 강릉을 외부에서 온 신천지 인사가 있는지 여부를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 조사부터 시작해서 강릉시는 또 경로당과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모두 무기한 폐쇄하고 4월 벚꽃축제는 취소하기로 했으며 장기전에 대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기숙사나 지자체 시설에서 격리된 경우도 있지만 자취방 등에 자가 격리된 인원도 좀 많아서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가톨릭 관동대 기숙사에서 격리 생활 중이던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선양에 살고 있는 이 학생은 지난달 28일 오전 중국 타오센 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당시 별다른 증상은 없었지만 학교 측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강릉 아산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이후 기숙사에서 격리 생활을 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아 삼척의료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유학생 전원 검사 과정에서 3월 1일 날 결과가 나왔고 가톨릭 관동대학도 전원 방역 조치를 완료했고 대학 측은 중국인 유학생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MD실로 지금 계속 동일한 상황에서 지금 격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문은 지금 잠궈 놨고요. 네네. 이제 도시락이나 그다음에 방역이나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선별 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들이 의미로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호소합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을 기숙사나 지자체가 마련한 시설에 강제로 머물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불안한 심정이고 솔직히 학교에 가는 것도 이제 무섭고 본가 가는 것도 좀 무서울 따름이죠. 입국한 강원도 중국인 유학생 400여 명 중 140여 명은 기숙사나 지자체 시설에서 격리돼 있습니다. 나머지 270여 명은 자취방 등에서 자가 격리 중인데 학교 측은 이들에게 체온계를 나눠주고 하루에 2-3번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이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다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어 학교와 지자체가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원주와 강릉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자 가운데 상당수가 신천지 신도로 밝혀지며 감염 차단을 위한 신천지 신도와 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18명 가운데 11명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원주 확진 환자 7명도 신천지 신자이거나 가족이고 강릉 20세 남자는 신천지 교육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역학조사관이 이들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지만 정확한 진술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천지 특성상 소모임과 포교 그리고 예배활동 지속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닫기 때문입니다.
최초에 발생한 신천지 신도 2명 중 CCTV, 카드 내역 조회, 그다음에 전화 위치 추적, 통화 조회를 하고 있는데 2명 중에 1명의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원주 신천지 확진 환자 대부분이 지난 16일 대구가 아닌 원주에서 신자 300여 명과 함께 예배에 참가했지만 지자체는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원도는 사전 차단 방역의 실패 원인이 이러한 신천지 신도의 위법 행위 때문이라며 사법당국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사법체계에서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다뤄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 신도가 가장 많은 원주에서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던 강원도 내 코로나19 감염이 대량 확산되는 건 아닌지 강원도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코로나19의 대량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강원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감염내과 의사 7명과 간호사 3명을 강원도 역학조사관으로 임용해 상황 종료시까지 운영합니다. 또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871개 병상 가운데 741개를 비우고 병원 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확진 환자 상태별로 이송 조치하는 등 의료 인력이나 시설 부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강원도는 복지시설 4,979곳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7억 6천여만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천지 신도인 공공기관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천지 명단에는 직업이 빠져 있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공무원 중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대민 서비스 등의 업무 공백이 우려돼 정부의 신천지 전수조사 지침에 따라 이상 유무와 함께 직업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신도들이 직업을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침해 소지 등의 이유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경찰력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강원도가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 공가를 실시하는 등 소속 직원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임산부 직원에게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휴원이나 계약 연기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나 자녀 돌봄 휴가, 연가,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판명됐지만 응급실 운영과 외래 진료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은 확진 환자 직원이 야간에 응급실 근무를 했던 만큼 기존 응급실을 임시 폐쇄한 뒤 긴급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병원 측은 방역 작업을 하는 동안 예비 응급실을 가동했고 어제 오후 6시부터는 원래 응급실을 다시 운영했습니다. 병원 측은 조만간 호흡기 질환 진료를 분리해보는 안심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릉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명 나오면서 지역 감염의 우려가 커지자 강릉시가 지역 도서관을 폐쇄했습니다. 강릉시는 중앙도서관과 행복한 모루, 작은 도서관 등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도서관을 무기한 폐쇄하고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이미 빌려간 책의 반환은 제한 조치가 풀릴 때까지 자동으로 연기됩니다. 강릉시는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 상태인데 기한 연장 여부는 사태의 추이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코로나19의 최전선인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일주일에 하나씩 쓰도록 하거나 환자 대면 부서만 나눠주는 병원이 있는 등 일선에서 심각한 마스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전담 병원마저도 보호복을 확보하지 못해 병원 내 감염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 대책도 필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정부가 병원부터 보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지방세 징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에 대한 고지와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여행객 감소와 수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1년 동안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징수 유예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속초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에 입주한 식당과 검도관 등 5개 업소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속초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12명의 건물주가 36개 영업장에 걸쳐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착한 건물주 찾기, 임대료 인하 확산 운동을 펼치며 더 많은 건물주들의 동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얼어붙자 강원 경찰들이 농특산물 구매에 나섰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일선 17개 경찰서 전체가 참여해 화천 지역 농특산물 800여만 원 상당을 자발적으로 구입했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 식당을 이용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농특산물을 구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부터 20일까지 초중고등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비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교구 학비와 방과 후 수강권 등을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교과서 대금, 고교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원주 갑선거구에 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 지사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현재 강원 지역 모든 선거구가 험지인 만큼 총선 승리를 위해 원주 갑선거구에 출마하라는 당의 요구가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참여 여부 등 향후 일정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공천 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일부 선거구의 공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해 삼척 경선 결과 김명기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통합당은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에 총선 후보자 추가 공모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 선거구에는 5명의 통합당 인사가 예비 후보로 이미 등록한 상태여서 추가 공모 배경을 놓고 전략 공천 등의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춘천지방검찰청이 선거 전담 수사반을 확대하는 등 선거 범죄 대응에 나섰습니다. 춘천지검은 기존 선거 전담 수사반에 부패, 금융범죄 담당,
2개 검사실과 수사과를 추가해 검사 4명과 수사관 10명으로 수사반을 확대 재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금품 수수와 여론 조작, 공무원과 단체들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이 지방세 성실 납세자와 유공 납세자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철원군은 현재 체납된 세금이 없고 지난해 지방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100명을 성실 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재정 확충에 도움을 준 납세자 10명을 유공 납세자로도 선정했습니다. 철원군은 이들에게 철원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금리 우대와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국내 최고 명품 숲인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4월 말까지 방문객의 입산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숲의 훼손을 막기 위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을 휴무일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제 자작나무 숲은 하루 1,000명에서 2,000명의 국민들이 찾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3만 4천 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